오늘은 한때 대한민국 길거리 음료계의 대세였던 브랜드 주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대학가나 번화가를 걷다 보면 주시 매장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분홍빛 주스컵 하나씩 들고 다니는 젊은 사람들도 참 많았고요. 요즘처럼 더운 여름날엔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시원한 딸바 한 잔 마시면 참 좋겠다. 그런데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예전처럼 주시 매장이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한때 800개가 넘던 주시 매장은 도대체 왜 이렇게 줄어든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주시가 어떻게 시작해서 그렇게 빠르게 커졌는지, 또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처럼 된 건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다 보면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기억이 있을지 모릅니다. 예전에 주시 매장에서 한 번쯤 사드셨던 경험이라든지 길을 걷다가 자주 눈에 띄던 매장 모습이 떠오르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이야기들과 함께 오늘 영상 끝까지 편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시의 첫 시작은 2010년 서울 건국대학교 인근의 작은 가게였습니다. 당시 26살이었던 창업자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왜 생과일 주스는 비싸기만 할까? 저렴하게 마실 수는 없을까? 그 물음에서 시작한 게 바로 주시였습니다. 실제 과일을 눈앞에서 갈아주면서도 가격은 단돈 2,000원. 말 그대로 가성비 갑이었죠. 맛도 괜찮고 가격도 착하니 입소문은 자연스럽게 퍼졌습니다. 특히 대학생들과 젊은 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며 매장은 점차 늘어났고 2015년부터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이때부터는 가히 폭풍 성장기였습니다. 1년 반 만에 전국 매장이 800개를 돌파했고 연매출 400억 원을 넘기며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주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창업 비용이 비교적 저렴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본사에서 안내한 기준에 따르면 주시 매장을 오픈하는 데 필요한 총 창업 비용은 약 7천만 원 내외였고, 이는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나 음료 브랜드와 비교해 훨씬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맹비 약 500만 원, 교육비 약 200만 원, 인테리어 약 4천만 원, 장비 및 초도물품 약 2천만 원, 기타 간판 집기류 약 1,000만 원이어서 당시 일반 커피 프랜차이즈 창업 비용이 1, 2억 원대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주시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창업 아이템으로 인식되며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거기에다 간단한 메뉴 구성, 자체 유통망 등이 가맹점 확대에 큰 역할을 했죠.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었고 매출도 꽤 잘 나왔기 때문에 소자본 창업을 고민하던 분들에게도 매력적인 아이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2017년이었습니다. 첫 번째 논란은 음료의 실제 용량과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1리터라고 광고하던 생과일 주스가 사실은 600에서 800ml 수준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지기 시작한 거죠. 컵 용량 자체도 830ml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브랜드에 대한 신뢰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어서 나온 또 다른 논란이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바로 주스에 들어가는 믹스 재료에 MSG가 포함돼 있었던 사실이 알려진 것이었죠. 물론 MSG 자체가 건강에 큰 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첨가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사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광고와 실제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매장에서의 위생관리 미흡, 컵 디자인 도용 논란, 가맹점과 본사 간 갈등까지 겹치면서 이미지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과일 종류가 많다 보니 재고 관리도 어려웠고 일부 가맹점에서는 과일이 상해 폐기되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가맹점주의 불만으로 이어졌고 브랜드의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시의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킨 건 바로 시장의 변화였습니다. 생과일 주스는 신선도가 중요해 보관이 어렵고 특히 겨울철 매출이 크게 떨어졌죠. 반면 커피는 사계절 내내 수요가 꾸준하고 원재료 단가도 낮습니다.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하나둘 생겨났고 주시가 차지하던 저가 음료 시장의 자리를 빠르게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컴포즈 커피, 메가커피, 더벤치 등은 커피뿐 아니라 주스, 라떼류까지 판매하며 주시의 입지를 잠식해 들어갔죠. 이들 브랜드는 겨울철에도 매출이 안정적이라 가맹점주 입장에서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2017년 한 해 동안 주시의 매출은 전년 대비 절반 이상 줄었고 영업이익도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신규 가맹점 수는 급감했고 폐업 매장은 급증했죠. 주시도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차 음료와 라떼를 판매하며 계절성 문제를 극복해보려 했고, 최근에는 탕후루 유행에 편승해 탕후루 제품도 선보였지만 이미 하락세에 접어든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탕후루 인기가 오래가지 못하면서 새로운 시도들도 금세 효과를 잃고 말았죠. 2025년 기준으로 주시 매장은 전국에 약 200여 곳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었던 2016년 전성기와 비교하면 10년 사이 70% 이상 줄어든 수치입니다. 주시는 2016년 한 해 동안 약 433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당시 영업이익도 131억 원에 달했죠. 하지만 이후 각종 논란과 소비자 신뢰 하락,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매출은 급감했고 2024년에는 연 매출이 약 41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전성기 대비 약 90% 가까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도 2017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이후 매년 마이너스를 기록해왔으며 2024년 기준 영업손실은 약 19억 9천만 원, 누적 적자 규모는 약 88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2024년 한 해 당기순이익은 12억 9천만 원으로 간신히 흑자 전환됐지만 이는 자산 처분에 따른 일회성 수익이 반영된 결과로 실제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익은 여전히 적자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생존하고 있는 매장들이 있습니다. 꾸준히 찾는 단골 고객들이 있고 여전히 딸바 한 잔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브랜드에 대한 정은 아직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씨의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 소비자의 신뢰는 무너지기 쉬워도 다시 얻기는 정말 어렵다는 점입니다. 초기의 가격 경쟁력은 물론 큰 강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자와의 신뢰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 시장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끊임없이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커피 시장의 변화를 미리 읽고 생과일 주스만의 매력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병행됐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셋째, 브랜드만의 정체성과 차별화 포인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딸바 하나로는 오래 버티기 어려웠다는 것이 시간이 지나며 드러난 것이죠. 예전에 주시 매장에서 주스 한 잔 즐기셨던 기억 있으신가요? 지금도 근처 매장에서 주시 주스를 가끔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때 드시던 메뉴나 추억 한 조각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 시절을 떠올려보는 것도 소소한 즐거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사라지는 이유를 살펴보면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소비 습관, 일과 시간 구조까지 모두 크게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퇴사나 은퇴 후의 삶에도 깊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선택이 더 나은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공간이 이 채널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경제의 변화와 창업 트렌드, 그리고 여러분의 돈과 직결되는 정보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